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이고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외형과 수익성 그리고 주주환원 3박자가 모두 좋았다라고 해석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은 2,455억 원으로 전년보다 60%가량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국내외 전기차 공장의 공정이 빨라지면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매출액이 빨리 늘었기 때문입니다. 송도랜드 마크시티의 유한회사의 매출액도 규모를 키웠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보다 더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3개년 주주가치 제고의 정책을 갱신했다는 점입니다. 보통주 결산의 배당금 하단을 주당 600원으로 명시했고요. 이익 규모가 늘어나는 시기 속에서도 이 최저 배당금 수준을 명시했습니다. 올해 주당 배당금은 650원이 추정되고 있는데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주총에서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것 역시 신규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도우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53,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CJ E&M이고요. 대신증권 리포트입니다. 3분기에는 영업적자 216억 원으로 전년보다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반을 차근히 마련해가고 있는데요. TV 광고 시장이 부진했고 피프스 시즌의 제작과 공급 차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적자폭을 빠르게 개선하는 모습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빙의 경우 유료 가입자 기준 500만 명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을 텐데요. 올해 400만 명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프스 시즌도 콘텐츠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 전미 작가 조합의 파업이 종료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빌리프랩도 하이브에 매각을 하는 등 현재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목표 주가는 7만 원을 유지했지만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영업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해석했는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은 5,18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3% 감소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장거리에 대한 노선 수요는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노선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화물의 경우 운임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현재는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 이 증가세가 지속될 예정인데요. 화물도 4분기에는 성수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 강세 전망이 점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 쪽에서는 현재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3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KB증권 리포트고요. 이번에 대규모 비경상 비용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확대된 주주환원 체계의 영향이 일부 상쇄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두에 또 오르고 있는 것이 영풍재질 그리고 대한금속의 이런 주가 하한가 사태인데요. 이와 관련된 미수금이 4,943억 원입니다. 이 미수거래가 비정상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키움증권의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요. 거래 정지가 풀리고 반대 매매가 종료된 이후에 1차 예상 손실 금액이 집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고객의 변제 규모에 따라서 최종 손실 금액까지 확정이 될 텐데요. 현재 KB증권에서는 2,5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예상하면서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미수거래 가능 종목의 범위가 넓고 증거금률이 낮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증거금률을 더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짚어줬고요. 차별성이 줄 수는 있지만 높은 HTS와 MTS 충성도를 감안했을 때 일단 주가 충격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적까지 이번에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목표 주가는 12만 3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원익 PN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수주 잔고가 점차 쌓여가면서 실적에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고마진 사이클러 장비의 매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익 PN는 활성화 장비를 기반으로 외형을 꾸준하게 확대해 왔는데요. 이 주력 제품은 배터리의 불량을 판별하는 포메이션 장비와 배터리 성능을 검사하는 사이클러 장비 두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이클러 장비는 국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갖고 있고 고객 맞춤형으로 수익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유럽 고객 사용 수주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만 수주액이 3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7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라인업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턴키 수주와 매출 성장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보면서 내년 영업이익은 311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의 중요한 리포트 5가지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